부위로 따지면 목에서는 후두골, 뒷골, 그다음에 경추 바로 옆에 근육 일행성 근육, 이 부분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쪽은.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오래 하셨다 해도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고 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뭐 본인이 이제 많이 하셨어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가의 골반, 치가에서는 저희는 이제 골반 되게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깨, 어떤 저희만의 포인트가 있어요. 부동면 케어 마사지를 다니는 어떤 손님들은 저희 특히나 저희 이제 신규 말고 단골들은 왜 후두골 안 해요? 왜 치과에 안 해줘요? 이걸 당당히 요구를 해요. 선생님 잠실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뭐 경험하셨겠죠 그런 것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다른데 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 하던 스타일대로 해도 왜 거기를 안 해주냐는 거 갖고도 컴플레인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매니아층이 많아요. 저희 층 자체가. 그러니까 5개 지점으로 합쳤을 때 총 회원이 몇만 정도네요? 연에 한 10만 정도 오죠. 10만에서 15만 네.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 맞들인 사람들 다른 데 샵을 안 가요. 일단은. 왜? 그러니까 치가이, 그 다음에 후두골, 어떤 이런 거기만을 풀어서의 어떤 그 개운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딴 데 가봐야 별로라고 안 가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락으로 봤을 때 이제 후두골을 먼저 할 건데요. 후두골이라는 그 부위는 대략 어디인지 다 아시죠? 목에서 윗부분, 목과 두개골을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이 뒷부분을 후두골이라 하고, 누가 마르타를 해볼까? 선생님 후두골 좀 여기 밑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저기 마르타 왔네. 마르타 일로 와요. 일로 오세요. 예, 기다리고 있었네. 마르타 예쁘다. 비계 2개 주보시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그 수업에는 사실 저희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수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뭐 신규로 절반 정도 들어오고, 한 20명 중에 10명은 저희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근무하신 그 수업만을 심하면 4번째 듣는 분도 있어요. 4번째. 이번에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4번 듣는 선생님이지. 그렇게 4번째 듣는 정도로 수업을 계속적으로 듣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근무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이제 배우고 또 실전에서 경험하고 또 모자르다 싶어서 또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샵의 좀 장점은 그게 있어요. 오래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샵에서의 이동률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샵에 가면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한 2명? 있을까 말까. 근데 저희 샵은 1년 이상 근무자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판단할 때 그 선생님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하는 건 6개월이라고 봐요. 근데 6개월 넘으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냥 2, 3년, 5년, 6년을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 지점을 합쳤을 때 5년 이상 선생님도 5년을 저와 같이 보내신 선생님도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로 저희 쪽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이동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첫 번째 이제 수입,
수익이 되느냐, 꾸준한 수익이 되느냐, 그게 이제 되니까 오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배움이 존재하느냐인데, 배움은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열정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제가 의무적으로 다 샵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는 열정적인 사람은 그 수업을 듣고 싶어 하지만,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안 되는 수업을 자꾸 하고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희 체계를 바꾼 게 요 친구가 옛날에 20몇 살 때 이제 저희 샵에서 5년 정도 일하다가 22살 때 왔나? 22살 때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다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근데 그 당시만 이 친구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다 가르쳤어요. 무료로. 근데 그렇게 했더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 그래서 자, 전지전 항상 공표를 해요. 제가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2달 동안 수업을 하는데, 자, 우리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업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지점에 있었어도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와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저도 바쁘기 때문에 샵에서 어떤 개개인한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저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도 내는 거고, 그 선생님들도 시간을 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고 만족도, 이게 처음에는 참여율이 적었어요. 근데 듣고 만족도가 좋았고 이 사람이 지명이 막 생기는 거야. 그때 이거 안 들었던 선생님이 어라? 요거 봐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 더 많은 인원이 와. 그때 그랬더니 매출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지명도들이 좋은 거야. 했더니 또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오는 케이스. 그러다 보니 거의 이제 저희 지점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한 60%는 들은 것 같아요. 네, 전체 선생님들 중에.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이 한 1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 지점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 목동점에 모이신 분들 빼고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듣고, 저도 어차피 그걸 바라본 거예요. 수업을 듣고 만족도가 좋았고 그 사람이 손님이 많아지면 결국은 다른 선생님들도 자극받아 오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고 그거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선생님들도 어느 순간에 이제 목동에서 일을 하시면 일하다가도 일하는 것도 물론 지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키는 건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거지 누군가가 노력에 시간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뭐 내년 1월 초에 다시 2달 과정의 수업을 해요. 그때 참여하셔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수업은 그때 들으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잠깐 이제 월수, 다음 주 월수에서 4번에 걸쳐서 이제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동작은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과정의 수업에는 애초에 선생님들이 잘못 쓰고 있는 손동작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집어주고 그걸 바꿔서 결국은 내가 어디 하는데도 모지도 안 아프고 수근도 안 아프고, 사실 잘 쓰면 어깨도 안 아프고 다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모지도 아파, 손목도 아파, 어깨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거는 그때 이제 2달 과정 수업이 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 구동면 피부 마사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런 후두, 그 다음에 경추 일행선, 그 다음에 골반, 악어깨, 발목 이런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근육에 대한 어떤 결, 이 정도까지 이 수업에서 나가볼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뒷골을 얘기할 때요. 이 꾸주골은 자, 볼까요?
보통 이제 후두골,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케이스가 바로인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누워라라고 해도 후두가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근데 이게 본인은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 그렇잖아. 본인은 이게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짝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두는요, 골반처럼 마찬가지로 틀어집니다. 이 후두는 틀어지기 때문에 이 후두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통, 자, 어지럼증, 또 이명, 턱 관절 통증,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두통, 어지럼증, 이명, 턱이 이렇게 벌릴 때 아프다고 하는 거, 뭐 코 막힘, 이런 거가 있을 때 이 후두골은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위가 되는 거예요. 자, 두통일 때 이제 현실에서 그런 거지, 이제 목 때문에 그런다 치는데 목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풀어줬어. 근데 두통이 막 당장 해소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두통이 나 두통이 좋아졌어라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도 목동가요? 네. 그렇구나. 언제 섭외했어? 제 섭외력이 좋다는 거죠. 자켓만 벗고 빨리 오세요. 잠깐만 끊을게요. 그래서 이 후두골은 이제 어느 통증에 쓰인다고요?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 뭐 코막힘 있거나 비염 이때도 쓰이고요. 눈이 침침할 때, 그다음 뭐 구안화사, 얼굴이 돌아갔을 때, 이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후두골. 자, 그다음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고 나서 후유증으로 왔을 때 후두골. 최우선적인 부위, 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후두골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목 뻐근함, 이렇게 목이, 후두골은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로 돌릴 때 불편한 거 있잖아. 이거는 경추상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뼈상에서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끼는 거, 특히 이 뒤로 제끼는 거 잘 안 될 때, 이때 후두골을 푸세요. 그러면 지금 요 각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안 되던 분이 후두골 풀고 나면 각도 이만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목의 어떤 앞과 뒤로 숙이고 뒤로 제끼는 거에도 이 후두골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후두골, 그러면 후두골은 부위적으로는 어디 정도까지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게 후두골 풀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귀 있는 데까지, 거의 옆에 있는 데까지 다 푸세요. 자, 근데 있잖아, 여기를 벗어난, 요 기준을 벗어난 요 부분은 찢어지는 느낌이 나고 느낌 별로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엄청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게 좋아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별로인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후두골 그러면 어디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후두골 봤을 때 후두골은 요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에서 요렇게 날개뼈처럼 이렇게 터지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이 목줄기를 보고 이 목줄기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세요. 그럼 요 범위가 후두골 범위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만 하지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여기 굳었는데요? 굳었어요. 굳었는데 이런 틀어진 땀에 굳은 거예요. 자,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어디가 굳었을 것 같아요? 외측으로는 여기가 굳었을 거예요. 왜? 중력을 그렇게 무게로 소화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는, 머리상의 무게로는 이쪽은 여기에 뭉침이 올 것이고요, 이쪽으로는 여기 외측에 뭉침이 올 것이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굳이 이 뭉침을 얘를 푼다 해서 해소되지 않아요. 이 틀어진 중심인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를 풀어줘야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소화가 되니까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몸을 이제 100% 어떤 이제 치료적인 것보다는 뭉침을 위주로 풀었던 분들은 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뭉쳐 있는데 왜 안 풀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이 굳어서 목을 열심히 풀었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 며칠 있다 왔을 때 그 목이 진짜 풀려 있어요? 아니요. 똑같죠. 또 며칠 있다 왔는데 풀면은 똑같죠. 왜 이 사람은 풀어도 똑같아? 아, 이 사람 진상이네. 아니, 진상 아니야. 그 사람의 그 뭉침을 발생시켜지는 원인 지점이 있었는데 그 원인 지점을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거예요. 풀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 나는 무엇인가를 좋아지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아, 마사지는 그냥 그때뿐인가 보다. 그리고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요. 원인,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를 풀어내지 못했던 게 문제인 거죠. 자, 거기를 풀어지면 그 증상 또한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 풀어줄 시간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부위는 요 목줄기 상으로 봤을 때의 요 부위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후두골은 자, 이 목 뒷골 뼈 기준으로 해서 뼈에서 자, 우리 후두골 잡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뭉침을 잡을 때는 오히려 여기 살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와요. 요 후두골은 살이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후두골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가 선생님들이 잡는 후두골이라고 그러면 자, 뼈에서 떨어뜨리는 후두골은 여기서 뼈 끝나자마자 떨어지는 후두골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두께 차이가 나요. 자, 이거를 압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 두께는 선생님들이 이 살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힘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후두골을 잡을 때 살 쪽에서 잡지 마시고 후두골을 잡을 때는 항상 뼈 있는 데서 잡고 거꾸로 내려오세요. 뼈에서 푹 꺼지는, 바로 꺼지자마자 근육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후두골 잡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잡아요. 살부터 잡고 뭉침 찾아. 자, 이러면 이미 거기서의 두께 차이는 한 요 정도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정도의 살을 뚫기 위해서의 선생님들의 힘은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50%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위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뼈 있는 데서부터 가운데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떤 목에 엎드려 있는데도 목의 형태가 이렇게 뚜렷하게 틀어진 사람은요. 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걸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가운데 기준 여기서부터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풀고 또 이쪽 와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풀고 양쪽을 후두골은 다 푸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원래 저기라고 하면 이 사람의 두통을 이제 봐요. 후두골의 원리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후두골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건 근육을 봤을 때 이쪽의 근육을 이 틀어지면서 이 띠처럼 이렇게 당겨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곽인장되어 있는 건 틀어진 쪽은 이쪽이나 곽인장되어 있는 근육은 어디야?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두통이 온다면 어디서부터 올까요? 왼쪽부터 와요. 근데 이 사람의 두통은 왼쪽부터 오니까 그럼 왼쪽 후두골을 풀어야 돼? 그러면 두통은 낫지 않아요. 자, 두통 각인장되어 있는 쪽은 이쪽이니까 땡겨왔던 쪽이니까 당연히 왼쪽부터 오지만 이 사람의 두통을 풀어주려면 가운데 기준 이 틀어진 이쪽의 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풀어주기만 하면 이 두통은 사라져요. 감쪽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몸하고 내가 바라보는 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걸 선생님들은 풀어요. 나는 그 원인이 어디야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좀 틀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곽인장 됐어? 이 곽인장 되게 만들어졌던 데가 어디야?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면
느슨해지면서 두통이 없어질 건데, 자, 요 각인장 되어 있는 거를 열심히 풀어줬어. 자, 두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풀고 나면 몸살처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요 가운데 축이 약간, 가운데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 목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어야 되는 이 가운데 축이 어디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왔을 때 띠 같은 게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띠를 찾아서 얘를 열심히 풀어주면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후두골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 후두골이 이렇게 한 군데만 풀어라라고 하면 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두골 풀 때 그냥 양쪽을 다 푸시는데, 자, 뼈 쪽에서 가까운 쪽, 이렇게 여기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뼈에서 가까운 쪽에서 띠가 튀기고요. 이쪽은 띠가 안 튀겨요. 없단 말이에요. 그 뼈 쪽에서 가까운 쪽을 좀 더 많이 푸세요라고.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 여태까지 방식하고 완전 달리 얘기하니까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동작 여기서는 어떤 이런 종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부위 그리고 어떤 손 동작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를 잡는 법, 후두골을 뼈에서 기준으로 해서 뼈에서 내리시라는 거, 이렇게 내려서 잡으시라는 거. 자, 가운데 기준으로 잡으시고 가운데서부터 자 누르는데요. 이제 누를 때 누를 때 모지를요 살짝 이렇게 모으세요. 그러니까 누르실 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밀라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모지를 모으세요. 이렇게 접듯이 이런 식으로 모은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더 깊숙이 압이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하나, 둘. 이거는 뭐 암 유동. 누른 다음 살짝의 유동 빼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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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의 유동 빼시고, 누르고 살짝의 유동 빼시고, 누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부위는 자 요만큼에서 시작해서 불과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요 바깥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모지로 쳤을 때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동.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누르는 방법은 오히려 제가 두 분이서 할 때 손을 잡아줄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반대쪽 가서 하고. 자, 한번 둘둘이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등에서 이제 척부 쓸 때 여기 척추 있고, 척추 바로 옆에 일행선이라고 하고, 척추 옆에 바로 움푹 들어가잖아요. 거기 말고 거기 지나서 이렇게 넓은 근육 풀죠. 항상 여기 등 근육 푼다고 선생님들 계속 여기 풀잖아요. 그쵸? 여기를 수근으로 풀던 척부로 풀던 여기를 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를 척부로 풀면 잘 풀면 되게 시원하고, 못 풀면 느낌이 조금 막 갈비뼈도 건들고 막 뼈도 건들고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 되게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쓰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여기를 척부로 쓸 수 있는 논리,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데 보세요. 척부 쓰는 놀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하나의 띠 같은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건 하나만 줘보세요. 자, 그 띠 같은 근육의 크기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여기가 척추고, 이제 이렇게 조금 얇은 사람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 정도 두께가 될 거고, 좀 등이 큰 사람들은 한 이 정도 두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정도라고 보시고요. 지금 여기가 척추거든요. 이게 척추뼈예요. 뼈 옆에 여기 이제 일행선일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눌러야 되는 앞점이라고 보죠. 이 하나의 띠를 다. 그쵸? 어차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누를 거니까. 그쵸? 그랬을 때, 자 봐요. 여기서 척부에 놀림이 어떻게 되냐면, 척부 내가 어디를 쓸 거야? 이 부분 쓸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여기다 딱 맞춰 놓고, 보세요. 자, 돌아와서 여기서 여기와 여기 띠가 딱 맞았을 때, 체중과 같이 앞으로 던져주고, 빼고. 체중과 같이 앞으로 뭔 그래요? 엄마 줄까? 제 건데. 네. 자, 여기에 맞춰서, 자, 이 템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돌아와서, 요때는 압이 없는 거야. 그치? 자, 압이 없다가 여기 띠와 내 이 척부의 저기가 맞았을 때 체중과 같이 팔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같이 내려가고, 뺐다가 요 띠에 맞춰졌을 때 체중과 같이 쭉 내려갔다가 뺐다가, 여기서 같이 쭉 내려갔다가 뺐다가, 같이 내려갔다가 뺐다가, 이때 이 체중을 좀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체중 이동이 너무 많이 가거나,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체중을 너무 많이 가서 엉뚱한 데 압이 들어가고 있거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팔로만 해서 이제 이게 느낌이 거칠다든가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팔 플러스 몸. 근데 자, 와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내 체중 팔은 밑으로 던져줄 때 몸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던지는 거야. 몸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던지는 거야. 하나, 템포. 몸 밖으로, 자, 몸 밖으로 돌았다가 몸 안으로 왔을 때 같이. 밖으로 돌고 안으로 왔을 때 같이. 밖으로 돌고 안으로 왔을 때 몸하고 같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자, 지금 이 동작을 봤을 때는 힘을 참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쓰죠. 분산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좋은 압을 계속 넣을 수가 있거든. 근데 힘이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러면은 압의 방향도 일정치 않고, 그리고 많은 힘을 들여서 쓰고. 이해되세요? 힘을, 자, 지금 쉬어가는 거. 자, 여기서 힘을 모은 거야. 모아서 팔을 내림과 동시에 몸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집중. 그치? 빼 여기까지 다. 그쵸? 다시 모은 다음에 둘, 빼, 모아, 빼, 모아, 빼, 이동, 모아, 빼, 모아, 빼, 모아, 빼, 모아, 빼, 모아, 빼, 모아, 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해보시죠. 우리는 해봐야 돼.